공부를 하죠. 꾸준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분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은 물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버거울 정도로 뭔가 알고 싶은 게 많다.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를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식의 저주에 걸린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토니 스타크, 타노스,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보자, 요 애들 아주 오기 전에 저번 시간에 시험 봤던 거 풀이를 좀 하고 갈게요. 저번 시간에 그쵸. 집에 가서 공부를 따로 하니? 삼 3번은 1번, 2번이 0.6점으로 했고, 그 다음 3번을 0.8점으로 했는데, 뭐, 그건 상관없고, 그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 테스트 본 거, 풀이 잠시 하고 갑시다. 자, 1번은, 여기다 둘까? 이건 작용, 반작용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달에 작용하는 인력,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인력이 F라고 하면, 달이 지구에게 작용하는 인력도 당연히 크기는 F입니다. 알겠어요? 크기만 쓴다라고 하면 F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F라고 쓰는 게 좋겠죠. 또는 반대 방향으로 F가 작용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근데 지금은 그냥 크기만 써도 맞는 걸로 했어요. 네, 저번 선생님께서 내시고 간 거라서. 자, 그 다음에 2번에 요건 뭡니까? 뭐 이건 뭐 간단하죠, 그죠? 아닌가? 틀린 사람도 있으니까 간단한 건 아닌가? 자, 물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3kg짜리고 4kg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물체 개라고 합니다. 물체 개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힘을 줬습니다. 21N.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외력이라고 합니다. 외력. 외력은 뭘 외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외력의 뜻이 뭘까요? 그냥 외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물체 개가 있으면 물체 개에서 반작용을 찾을 수 없는 힘이면 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녀석의 힘을 작용하는 애는 딴 데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물체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물체 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의 반작용은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력이라고 하고, 내력은 뭡니까? 그럼 내력. 얘를 밀겠지요. 그죠? 그럼 얘도 얘를 똑같은 크기로 밀는 힘이 있겠죠. 이런 걸 내력이라고 합니다. 물체 개 안에서 상호작용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뭐 그건 둘째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각각 얘랑 얘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알자 힘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자 힘. 알겠어요? 알자 힘은 자 이게 A이고 B니까 A의 알자 힘은 얼마니? B의 알자 힘은 얼마니? 이거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 힘에 의해서 이 내력하고 외력 사이에서 막 알자 힘들이 생겨가지고 될 텐데 어쨌든 이 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갈 거죠. 이 가속도를 구하시면 되는데 전체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물체계의 전체 알자 힘이 얼마죠? 21m. 요거죠. 왜 이걸 전체 알자 힘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여기도 힘 있고 여기도 힘 있는데 맞잖아. 여기도 힘 있고 여기도 힘 있잖아. 그죠? 이 두 개의 힘 합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작용반작용 합성하면 안 되죠. 어쨌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왜 얘만 갖고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우기는 거야? 지금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왜 방금 외력 표현하고 내력을 표현해 줬느냐? 우리가 물체계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얘기할 때는 외력의 알자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력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자 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F는 얘랑 얘 더한 전체 물체계에서 이게 질량이고 가속도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21N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이쪽에서 다른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3N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알자 힘은 얼마가 돼야 된다? 18.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도 무슨 힘이기 때문에? 외력이니까. 알겠죠? 과학은 특히 물리를 잘 하려면 늘 얘기하지만 용어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 용어들은 대부분 다 물리량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량들은 엄격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응용을 하거나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물체의 알자 힘은 자, 이 힘도 있고 이 힘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A만큼 가려면 얘의 질량에 얘의 가속도를 곱하면 얘의 알자 힘이 나오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 질량 3에다가 가속도 3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의 질량 4에다가 얘의 가속도 3이죠. 그죠? 그래서 12N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5kg짜리가 수평 방향으로 10N 5초 동안 작용을 했다. 자, 그럼 가속도 얼마죠? 마찰이 없으니까 그냥 자, 이쪽으로 10N 작용하고 이게 5kg이네요. 그러면 요게 물체계죠. 물체계. 이게 외력. 이게 전체 질량. 그러니까 A는 2. 그죠? 자, 그러면 5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멈춰 있다가 출발한 거죠. 그죠? 정지해 있다가. 그럼 처음 속력이 없으니까 결국 변하는 것은 AT입니다. AT. 알겠어요?
왜 AT예요? AT인 이유는 V가 V0 플러스 AT인데 V0가 그렇죠. 이게 0이니까 나중 속력은 AT죠. 그렇게 해서 두 개 곱하니까 10m/s가 되고,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된 거죠. 5초 동안 10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면적이죠. 그죠? 이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가 뭐죠? 원래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없으니까 요게 요 넓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고 면적 구하셔도 되고. 됐어요? 오늘 거도 그냥 해버릴까? 아니면 오늘 거는 애들 나중에 오면 다음 시간에 할까? 지우개 좀 갖고 올게. 그러면 애들 뭐 언제 시험 칠지도 모르는데 이거 마저 해버립시다. 오늘 거도. 자, 일단 채점을 선생님 풀이해 좀 하세요. 그리고 점수를 알려줘. 뻥치지 말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어떤 거야? 이거네. 자, 1번을 답이 얼마입니까? 1번. 85 맞아요? 오, 85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 이거 수직항력 문제죠. 그죠? 수직항력이 만약에 무게가 100N이다 했으니까 mg 값이 100N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수직항력은 이 바닥에 얘를 떠받치는 힘이니까 요거 n 해서 요게 될 거예요, 그냥. 그런데 힘이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죠? 10 루트 3만큼 작용하고 있죠. 근데 요 각도가 얼마죠? 60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쪽 성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10 루트 3의 사인 60도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y축에 대해서. 자, n하고 요것이 위쪽 방향이죠? 그죠? 사인 60도. 그리고 얘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y축으로. 그래서
0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녀석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해지면 3이고, 나누면 5니까 5, 3, 15. 이게 15죠, 그죠? 그래서 빼주면 n은 85.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얼마 나옵니까? 100. 요건 그냥 식에다 넣으면 되죠. K는 X분의 F인데 X가 0.2, F가 20N, 그래서 100N. 그죠? 요건 그냥 드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몇 대 몇? 5대 3. 5대 3. 뭐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F1 플러스 F2가, 그죠? F1이 F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뺀 값에 대해서 같으려면 4배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개해서 푸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 순간이란 말 없애버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4번은 F1이 얼마입니까? FA가. 가에서 생긴 마찰력이. 1. 얼마? 1뉴턴. 그러면 나에서 생긴 마찰력은 2뉴턴. 얼마? 2뉴턴. 2뉴턴. 왜 이렇게 되느냐? 봐봐. 일단 요게 A가 있는데 이쪽으로 8뉴턴. 그죠? 이쪽 8뉴턴. 그 다음에 여기 2kg이고 가속도를 봤더니 가속도가 3.5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속도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면은 이 개에 대해서 외력, 그죠? 그러면 질량으로 나누면 4의 가속도로 가야 되죠. 근데 4의 가속도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에 뭔가 힘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 마찰력 F.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의 힘 8N하고 X축으로만 보면 되니까 운동 방정식은 이거죠. 8에서 F를 빼면 그게 무엇과 같다? 얘의 가속도 운동과 같은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7이니까 빼면 1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녀석은 정체가 뭐죠? 이 1뉴턴의 정체는 운동 마찰력이죠. 그죠? 운동 마찰력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같은 그 A에다가 B를 올렸는데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런데 요게 이제 똑같이 8뉴턴 딱 작용을 했는데 일단 이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겠죠. 왜? 정지 마찰력보다 클 테니까. 그죠? 맞나요? 정지 마찰력이 8뉴턴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운동했다라니까 정지 마찰력 8뉴턴보다 작은 거예요.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움직이는 순간 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돼버리는 건데 그냥 운동했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동안 미끄러지는 동안이니까 뭐가 됩니까? 운동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운동 마찰력이면 뭐가 같다? 마찰 계수가 같으니까 수직 항력만 생각하면 되는데 수직 항력이 2배가 됐으니까 여기서 F는 어떻게 된다? F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에서는 2뉴턴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풀러봐. 수루가 3개. 그 다음 동아가 4개 다 맞고 준혁이가
3개. 오케이. 자, 그러면 서로가 내용을 이쪽으로 잘 못 들었는데 둘은 어쨌든 특강 시간에 그죠? 이 수직항력, 마찰력, 장력에 대해서 조금 들어서 이제 좀 명확하게 잡혔을 거예요. 그죠? 서로가 내용을 모를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다시 조금 더 정리하고 한번 가봅시다. 자, 서로야. 마찰력 종류 중에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이 있잖아. 쟤 둘은 알아? 이제 알아. 자, 자동차가 굴러간단 말이야. 그지? 자, 자동차 이렇게 쭉 굴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습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쭉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끽 해서 여기에서 정지를 했어요. 여기를 A점, 여기 B점, 여기 C점 했을 때, 자, A에서 B 지점까지 이 마찰력 중에 어떤 마찰력이 작용한 거야?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러면 B에서 C까지는? 그것도 운동 마찰력. 그것도 운동 마찰력. 자, 뭐가 틀렸죠? 왜 다 애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요게 잘못됐죠? 그죠? 여기 정지 마찰력입니다. 정지 마찰력. 왜냐면, 자, 요 개념 꼭 알고 넘어갑시다. 정지 마찰력은, 이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생기는 거잖아. 접촉면이 되려면 두 개의 면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이쪽에 이렇게 붙으니까. 근데 정지 마찰력은 이 두 개의 면과 면 사이의 상대적 운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면과 면 사이에 상대적 운동이 있는 경우의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이게 굴러가면 면에 이렇게 굴러가죠. 그죠? 이 면과 이 면에 상대적 미끌림이 있어요? 없죠. 굴러가는 거는 상대적인 운동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버리면 바퀴가 돌지 않고 쫙 미끌리죠.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에 상대적 운동이 생기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예를 하나 잘못 들어준 게 있어요. 차력사 있죠. 차력사들이 이렇게 끌 때 뭐 무거운 거 끄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 뭐 바퀴나 비행기 얘기하면서 잡아 끄는 경우 얘기했죠. 그럼 바퀴가 구르잖아. 그럼 구르면 그거는 무슨 마찰력이다? 정지 마찰력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힘이
마찰력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 그냥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냥 예시를 들어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야. 알겠어? 그건 이제 가는 관성 때문에 좀 힘이 덜 드는 것뿐이고 어쨌든 굴러가면 뭐다? 정지 마찰력. 미끌려야지만 운동 마찰력. 알겠죠? 이 개념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지 마찰력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정지 마찰력은 보통 S로 표현하고요. 뮤 S의 수직 강력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얘는 뭘 의미한다? 얘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하면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작은 값에서 외력이 주어지면 외력과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적용된다. 운동 마찰력은 보통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F를 K 요 첨자를 써가지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K 그냥 이렇게 쓰자. 자,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운동 마찰력. 조금 전에 우리 그 퀵 테스트에서도 나왔던 거죠. 그죠? 운동 마찰력. 운동 계수가 주어지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마찰력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수직 강력.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수직 강력과 장력 이 두 개는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뭘로? 운동 법칙으로, 운동 방정식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직 강력하고 장력은요, 힘이잖아. 그지? 힘이지만, 운동 상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운동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구속힘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알겠어요? 그 구속힘들은 힘의 법칙으로 정의를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힘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나타나는 법칙이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기력이면 전기력에 관련된 힘의 법칙이 따로 있고 만유인력이면 만유인력에 관련된 힘의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기력이면 자기력에 관련된 힘이 따로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식 있죠.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얘네들은 공식에 있다 없다? 공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직 강력은 mg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란 뜻이죠. 이게 아니란 얘기. 조금 전에도 우리 어땠습니까? 이게 mg지만, 그죠? 그럼 수직 강력이 이렇게 있지만 힘이 하나 더 작용하면, 그죠? 받쳐주는 거는 적게 받쳐줘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직 강력은 이 경우나 여기서 또 잡아당기는 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 강력은
꼭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해봅시다. 요게, 수직 강력이고, 그죠? 자, 요게 F예요. 뭐, 다른 힘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요걸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에서 F를 일단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mg를 빼주면 이게 지금 현재 0인 상태죠? 그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물어볼게. 이 힘을 얼마나 줘야 얘가 뜰까요? 이 힘을 얼마나 줘야지 뜰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mg만큼 주면 뜨는 거잖아. 근데 여기 수직 항력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죠. 자, 지금부터는 이게 뜬다라고 하면 뭐가 0이 되면 됩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알겠어요? 물체가 뜨려면 나중에 이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뭐, 판때기가 있고 사람이 있고 여기 막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뭐 자기가 잡아당겨 뭐 이런 그림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이게 바닥에서 뜨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바로 수직 항력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F는 mg가 되죠. mg만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mg만큼 들어 올리면 뜨는 거죠. 뭐. 그러면 수직 항력이 0이 돼요. 복잡해 보이는 물체계에서 조건을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직 항력이 0. 그죠? 아까도 이 수업 들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푸는 거야. 조금씩 풀어야 돼. 한 번에 다 풀면 안 돼.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장력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 장력은 어디다 쓸까? 여기다 그냥 쓸까? 여기 지우고. 장력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장력은 일단 우리가 양쪽이 자, 물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서로 잡아당긴다. A가 B가 서로 잡아당긴다. 그랬을 때 장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 T1, 이쪽 T2. 그죠? 이랬을 때 보통 T1하고 T2를 갖다로 두고 이걸 그냥 T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장력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만족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첫 번째는 줄이 팽팽해야 돼요. 늘어나면 될까 안 될까? 늘어나면 안 돼요. 늘어나지 않는 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질량. 자, 질량이 0이거나 또는 가속도 A가 0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이 사용되는 문제들 있죠. 장력이 걸리는 문제들은 전부 다 거의 뭐 99% 뒤쪽에 이제 선밀도, 면밀도, 부피밀도 이런 거 배우지 않는 이상 부피밀도는 여러분들 이미 알죠. 부피밀도가 뭐야?
그래, 부피 부대 질량이야. 그러면 선밀도는? 길이 보내지. 그렇지, 기록부분 질량.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게 균이란 물체가 있고, 불균이란 물체가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장력은 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조건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속도가 0이다 라는 것은 등속운동이라든지 정지, 그 개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운동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관성계, 비관성계 얘기할 때 좀 더 뭐 얘기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요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장력이 걸리는 경우에는 주로 도르래가 사용되기 때문에 도르래가 회전을 하느냐, 회전을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또 상황적으로 다른 요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만약에 마찰이 있는데 도르래가 회전을 하지 않고 물체가 이렇게 쫙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슨 마찰력이 걸리는 겁니까? 도르래와 줄 사이에. 운동 마찰. 그렇지. 이제 운동 마찰력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도르래가 회전을 하면서 줄이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걸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마찰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대부분 그런 문제죠. 그러면 도르래가 돈다, 안 돈다? 도르래가 안 돈다. 알겠어요? 안 돌고 줄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줄만 이렇게 갈 때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찰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 바꿔주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장력을 같이 이제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탄성력 저번에 하다가 끝났는데, 그죠? 자, 서류 때문에 여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다른 결석생들도 영상을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용수철의 탄성력은 자, F는 마이너스 KX.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알죠? 그죠? 자, 요거는 복원력, 즉,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표시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용수철 상수, 이게 변형 길이입니다. 변형 길이. 자, 요건 우리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변형 길이와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하긴 했습니다. 이 탄성력 또는 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죠? 자, 이때가 X, 이때가 F. 이렇게 되면 자, 이 기울기 뭐라고 했습니까? 동아야? 기울기. 기울기가 탄성 계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요거 X분의 F니까. X분의 F. 자, 요거 탄성 계수입니다. 그죠? 용수철 상수. 용수철 상수.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뭐라고 했지? 준혁아?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 혹시 기억나니? 용어가 익숙지가 않아갖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지? KX 제곱인데. 그냥 KX 제곱이야? 면적은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요게 x고 요게 f잖아. 그러면 fx가 되겠죠? 그죠? 근데 f가 뭐야? kx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나오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의미가. 자,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들아, 포텐셜 에너지를 니네 뭐라고 배웠니?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위치 에너지 뭐 배웠니? 무엇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오, 그렇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 탄성력에 의한. 이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알겠어? 그밖에 없나? 전자기력. 그렇죠. 전자기력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이미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작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일을 쫙 해주면 힘을 줘서 여기까지 억지로 갖다 놓으면 이미 힘이 받고 있는데 내가 주고 있는 힘을 딱 제거하면 슝 가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일을 하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관계되는 힘이 이제 보존력이라는 게 있어요. 보존력. 알겠어요? 보존력이 뭔지 압니까, 혹시? 들어봤어요? 보존력.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마찰력은 보존력일까, 아닐까? 뭐 그런 거예요. 중력은 보존력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 그럼 보존력이란 건 뭐냐면 힘을 작용해가지고 일을 하잖아. 했을 때 그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면 그 힘은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야. 중력이 있잖아. 중력. 그럼 내가 힘을 이렇게 줬죠. 중력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중력은 뭘로 저장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해준 일은. 물체에 저장되는 겁니까? 에너지가? 또 물체에 저장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 왜? 중학교 때 그렇게 보통 수업을 하시니까. 이 물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 물체에 저장이 됐구나, 에너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물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용수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됩니까? 물체에 저장됩니까? 용수철에 저장됩니까? 용수철이죠. 명확하죠. 들어 올렸을 때 어디에 저장됩니까? 여기 중력에 저장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가면은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해가지고 만류인력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야. 만류인력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야. 시공간에 곡률이 있기 때문에 그 곡률 따라 이렇게 굴러내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니네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량이죠, 질량. 질량도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질량도 나중에 이제 니네가 고학력으로 가다 보면 질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표현일 뿐이고 질량을 실제로 측정도 못해요. 실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교 질량일 뿐이고, 그리고 질량 개념도 애초에 없는 겁니다. 질량 보존이라는 법칙 자체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에너지 보존이죠. 엄밀히 얘기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알고 있던 개념들이 와장창창창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꽤나 있을 거야.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알 텐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용수철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용수철 연결. 이 연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그리고 용수철이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달면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여기에다 물체를 달겠죠? 그죠? 자, 이 용수철 상수가 얘가 K1이고 K2고 K3다 라고 잡았을 때 자, 이거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로 잡았을 때 그 하나에 대한 용수철 상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일정하다? F 값이 일정하다. 항상 뭐가 일정한지 찾으시고 일정하지 않은 것을 합해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일정하대. 난 이걸 찾아야 돼.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얘가 늘어나는 정도, 얘가 늘어나는 정도, 얘가 늘어나는 정도가 다 다르대. 그런데 그걸 다 합치면 전체가 늘어나는 양과 같으니까 x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런 식으로 쭉 나가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x는 뭡니까? x는 k분의 f니까 k분의 f 요게 k1분의 f1인데 f1이 f랑 같죠. 그리고 요거 k2분의 f k3분의 f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결국 k분의 1은 k1분의 1 k2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 값이 구해지면 한번 뒤집어 주면 그죠? k 값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가 일정하죠? 얘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변형 길이 x가 일정합니다. 요게 일정한 거예요. 요게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다르다 치면 이게 똑같이 늘었는데 이게 다르면 이 힘이 다르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F1 이쪽에 F2 이런 식으로 걸리는구나. 용수철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는 거는 F구나. 그러면 F는 즉 다른 걸 합쳐보면 된다고 했죠. F3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자, 이랬을 때 이 F에다가 저 KX를 집어넣으면 KX는 자 KX1이 돼야 되는데 X나 X1이나 X2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X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K2의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가 다 약분이 되면 K는 K1 더하기 K2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직렬 연결이 많이 나올까? 병렬 연결이 많이 나올까? 이건 그냥 더하면 되니까 이런 게 오히려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일이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원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원래 값에서 얘가 변형이 생기면
변형이 생기면, 즉 잘라서 제거하고 물체를 달았다.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렬일 때는 요게 일정하기 때문에 직렬일 때입니다. 그러면 요게 달라지고 요게 달라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그렇죠. 반비례. 그래서 만약에 잘라가지고 요걸 요렇게 붙였다. 하나였는데 하나의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3등분 중에 한 등분을 잘라서 떼버리고 붙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 길이가 달라지죠. 그죠? 길이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 길이가 3분의 2만큼 달라지면 이 탄성 계수 있죠. 요거는 어떻게? 용수철 상수는 2분의 3배가 증가해야지만 힘이 일정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원래 값을 알고 달라진 길이를 알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관련 문제가 그 92페이지 예제에 있는 문제야. 서로는 한번 풀어봐요. 나중에 애들 요거 지금 풀어봤어요. 2명. 다른 애들이 다 왔으면 요거 다시 해줄 건데 풀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설명 들었으면 요거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하던 부분은 얼추 됐고요. 요거 문제를 좀 풀어볼까? 니네 이거 숙제를 선생님이 내줄게. 아무래도 니네 요거 정도는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97에서 100페이지 있죠. 97에서 100페이지. 여기 있는 문제는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고 안 되는 건 좀 체크해서 오면 선생님이 일단 풀이해 드릴 거고 너무 많이 질문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보고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와서 물어봐야 돼. 그냥 하다가 안 되는데 이거 질문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안 되면 여러분들 해설지 있어요? 저는 살짝 받았어요. 받았어? 해설지 있는 사람 있고 저 없어? 있는 사람 해설지를 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참조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내가 뭐에서 막혔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 답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얼마나 논리적인 구성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푸는 방식하고 다르네. 이런 것도 참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설지를 적극 참조를 하세요. 없으면 하나 사가지고 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운동 법칙 한번 갑시다.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로 가가지고 한번 보죠. 자, 이거 저번에 뭐 수업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중요한 거 위주로 조금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점검하면서 갈게요. 알겠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자, 1법칙 이름이 뭐죠? 관성의 법. 요 따로 제목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오케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자, 그 세 법칙 중에 우리가 그 뉴턴 역학에서는 기본 법칙이 이미 뉴턴이 찾아버렸어요. 그 물리학은 뭘 다루는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자연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법칙을 찾는 학문이에요. 근데 뉴턴 역학은 뉴턴이 그 역학의 기본 법칙을 찾아버렸어. 끝이야. 그러면 뉴턴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기본 법칙일까요? 어떤 게 기본 법칙일까? 3법칙? 작용, 반작용? 자,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은 따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운동 법칙이라고. 맞아요? 운동 법칙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초기 조건, 그죠? 그리고 가속도, 이것만 알면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몇 초 후에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안다는 뜻이거든? 그렇잖아. 미래를 알 수 있는 운동 법칙인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F는 ma. 자, 저거는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저 F는 ma라고 하는 것은 힘이란 걸 정의하는 법칙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힘을 정의하는 다른 공식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죠? F는 G에 R제곱에 M1, M2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전기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F는 K에 R제곱에 Q1, Q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죠? 그럼 저것도 힘을 정의하는 법칙을 나타낸다. 어때?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힘을 정의하는 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이거 힘을 정의하는 법칙 맞아요? 어렵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다른 것들이. 알겠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운동 법칙인지 힘의 법칙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순간 어떻게든 변형이 돼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력은 전하를 띈 물체들끼리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힘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가까워지면 커지고, 그죠? 그리고 얘가 띈 부호가, 그죠? 종류가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밀어내고 다르면 당기고, 그런 힘의 법칙을 정의하는 법칙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하량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하고 이 상수값만 알면 거기다 쳐놓으면 그냥 돼요. 끝.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자, 이게 만류 인력을 정의하는 겁니까? 전기력을 정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가. 그게 힘이야? 이게 뭐야, 이거? 알짜 힘일 뿐이에요. 물체계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외력이 있을 때 그게 전기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막 수직항력이 있고 장력이 있고 마찰력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더라도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면 그 힘의 크기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짜 힘이지 힘을 나타내주는 애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물체에 작용했을 때 뭘 알려주는 겁니까? 결국은 속도의 변화, 이걸 알려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힘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제목이? 알짜 힘의 법칙이에요? 아니잖아. 가속도의 법칙이잖아. 이걸 알려주는 법칙이죠. 이해가 나요? 그래서 가속도를 알게 되면 초기 조건만 알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정식들 있죠. 뭐 V는 V0 플러스 AT.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가속도식에서 나왔어요.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잖아. 이게 이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변이량. 얼마나 이동했느냐. 응? 이것도 뭡니까? V0로 달릴 때 시간 t면은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이렇게만 하면.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 그죠? 거기에 만약에 힘을 작용을 했다. 가속도가 생기면 가속도 때문에 더 가는 양이 있다는 거지. 그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그래프 본 적 있죠? 여기 수업했다라고 했으니까 속도 시간에서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V0면 여기가 V라고 쳤을 때 여기가 시간 T면 자 여기 S1 여기 S2라고 했을 때 S1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V0 T가 되는 거야.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처음 속도 때문에 무조건 발생하는 변이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 이 삼각형이 추가, 가속도 때문에 생기는 추가 변이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보세요. 요만큼이 뭐야? V-V0잖아. 요 높이니까. 이게 뭔데? AT잖아. AT. 그러면 삼각형 면적 S2를 구하자. 어떻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 뭔데? T. 높이가 AT. 그러니까 AT 제곱. 해서 이게 요게 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둘에서 t를 소거해버리면 EAS는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해서 이게 나온 거야.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 아니야. 운동을 정의하는 법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요 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죠. 그죠? 기본 거니까. 그리고 그래프 변형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또, 선생님이 봐서 또 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또 있는데, 여러분들, 관성계가 뭡니까? 관성계. 뭐죠, 이게? 여러분들, 좌표계 알죠? 좌표계. 좌표계하고 기준계하고 헷갈리면 안 되긴 하는데, 원래 다른 표현이에요. 알겠죠? 좌표계는 뭐예요? 직교좌표, 극좌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기준계는 뭡니까? 기준계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지?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기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준계를 갖다가 직교좌표를 쓸 수도 있고, 극좌표를 쓸 수도 있고, 뭐, 원통좌표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이 기준계가 관성계라는 게 관성 기준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관성 기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성계는 뭐가? 이게 0인 경우야. 이게 0이면 뭐야? 정지 아니면 등속 직선, 이거죠? 그럼 요거는 뭐란 얘기예요? A가 0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느낌이 오니?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뜻인데, 이게?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이제 상대 속도라든지, 그죠? 상대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고, 이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상대성 이론 있죠? 그죠? 상대성 이론을 뭐 여러분들이 따로 또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하겠죠? 그죠? 뭐 여기는 일단 책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참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해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야. 여기 관찰자가 있어요. 물체 A가 A의 가속도를 이렇게 휙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관성계라고 해야 돼? 비관성계라고 해야 돼? 이제 헷갈리죠? 그죠? 누굴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얘를 B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B를 기준으로 하면 무슨 계가 됩니까? 비관. B를 기준으로 하면. B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이게 관성계예요. B 기준이 정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그 안에서 물체를 관찰하는데 얘네가 움직이든 뭐 빠르게 움직이든 천천히 움직이든 멈춰있든 그냥 관성계예요. 알겠어요? 관성계. 그러면 A가 기준이 되면, A 기준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게 비관성계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도 사실 이 차이가 뭐 다른데 뭐. 그죠? 별로 와닿지 않죠? 아직은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다르게 더 확대를 시켜볼게. 방금 그 물체가 얘야. 버스라고 해볼게. 그지? 버스에 탄 사람이 A, 아까 A였죠? 밖에 멈춰있는 사람이 B. 그죠? 버스는 B쪽으로 가속, 하고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손잡이, 예를 들어 줄이 매달려 있는, 뭐, 링이 될 수도 있고,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붕 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급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뒤로 밀리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관성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치? 관성계를 기준으로. 자, 버스가 얘한테는 어떻게 가 보이죠?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A에 가속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할까? 손잡이라고 할게. 그냥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죠? 그죠? 그죠? 결국은 버스가 이쪽으로 F는 MA 형태로 가면 얘도 이쪽으로 F는 MA 이렇게 해갖고 가겠죠. 그래서 A만큼의 가속도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맞죠? 자, 그런데 기준계를 A로 생각을 해보자. A. 자, 버스 어떻게 갑니까? 버스. 어떻게 가? 이쪽으로 A로 가는 거죠. 버스는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잡이는 어때요? 손잡이는 얘가 볼 때 그냥 멈춰 있잖아. 얘는 정지하고 있죠. 정지. 맞아요? 여기 관성계하고, 그죠? 관성계하고, 여기 비관성계하고 뭔가 다르죠?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니, 물리법칙이 서로 다르면 돼? 물리법칙 우리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다르면 돼? 지구에서 적용되는 물리법칙하고 달에서 적용되는 물리법칙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뭐는 변할 수 없다? 물리법칙. 물리법칙이 뭔데, 근데? 물리법칙이 뭐야? 물리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대답하기가 전부 다 좀 끌끄럽죠? 그죠? 딴 것들 뭐 쉬운데 좀 대답하기가. 그죠? 물리법칙이라는 것은 물리량과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에요. F는 MA 뭡니까? F도 물리량, M도 물리량, A도 물리량. 걔네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도입했느냐? 얘를 갖다 이쪽으로 F를 바꾸는 있지만 정지되어 있잖아. 얘가 볼 때는. 그죠? 이 힘은 진짜 있는 힘이죠. 버스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얘가 볼 때는 당연히 이 힘 받고 쫙 가는 겁니다. 가속도가 생기니까. 근데 얘가 볼 때는요, 얘가 정지해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뭐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F만큼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법칙이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 하나를 도입한 거야. 이 물리량이 뭡니까, 이게? 이게 관성력이고, 관성력은 힘이다, 아니다? 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지. 이제 잘하네. 얘의 반작용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어요? 이 반작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 원심력도 똑같은 이유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관성력, 원심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작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관성계와 비관성계에 맞지 않는 현상을, 그러니까 관찰자가 봤을 때 달라진다라고 생각되는 현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도입한 물리량일 뿐이고, 알겠죠? 그래서 비관성계나 관성계 모두 뭐가 적용돼?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게끔. 그래서 도입한 물리량이라서 실제 힘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우리 이 1교시 시간 몇 시에 끝나지? 7시? 아, 그럼 거의 시간이 다 됐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일단 숙제는 아까 내준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운동 법칙 세우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뒤에 문제도 조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 아까 뭐라고? 97에서 100, 100까지 풀어오세요.